아니, 정석이 안 했잖아요. 아, 요즘에 이제 저거 하거든.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요거 하고, 요 뒤에 있는 문제 풀고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그래도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어서 조금 수월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보기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는 거니까 부담이 좀 적어지면 좋겠어요. 자, 갑니다. 가보자. 음,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as I walk up. 자, 여기 볼게요. 여기 as I walk up. 첫 번째 박스에 있는 문장 한번 보면 내가 늦게 일어났어요. 맞죠? 그 다음에 as는 이때 때문에예요. 내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서둘러야만 했다. 맞죠? 근데 봐라. 이게 지금 특별하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잘 써있고 좋은 문장, 꼭 평범한 문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아이 거릴 필요가 없는 문장이에요. 우리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내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서둘렀어. 내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밥을 못 먹어야 돼. 내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래. 이게 내가 어릴 필요 없어요. 맞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럴 때. 자, 한준이가 이거 만약에 얘기하잖아요? 니네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둘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줄걸요? 내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서둘러야 돼. 이렇게 뒤에 아이를 빼버려요. 우리. 맞죠? 근데 영어는 그런 걸 얘기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말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앞에 걸 빼버려요. 늦게 일어나서 나는 서둘러야 돼. 이렇게 뒤에 아이를 남겨놓는 게 영어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잘 보세요, 이제.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첫 번째. 자, 이제 문장 가지고 갈게요. 1번에는 she ate the ramen. 이게 라면이에요. She watched TV. 자, 보세요. 그녀가 라면을 먹었어요. 그죠? 근데 이때 as는 면서예요. 면서. as는 뜻이 되게 많죠? 자, 그녀는 라면을 먹으면서 그녀는 TV를 봤어요. 잡아. 그녀는 라면을 먹으면서 그녀는 TV를 봤어요. 그녀 빼도 되겠죠? 그죠? 근데 일단 얘네들이 첫 번째 뭘 생략하냐면요. 그 방법이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 as를 빼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버릴 필요 없잖아요. 왜? 지금 보니까 이 주어가 똑같지? 지금 여기에 있는 주어와 주절에 애주절에 있는 주어, 접속사절과 주절에 있는 주어가 어때요? 얘네들이 똑같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뭘 해요? 접속사를 뺀 다음에 주어를 빼요. 맞았어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빼는 거예요.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은 이래요. 그녀는 라면을 먹으면서 그녀는 TV를 봤다 해서 라면을 먹으면서 그녀는 TV를 봤다는 영어식 분사구문은 첫 번째 접속사를 제거를 하고요. 생략을 하고요. 주어가 똑같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을 했죠. 그죠? 그래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는지 보세요. 뭐가 남았어요? 동사가 남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동사를 A더로 하면 그때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분사를 써준다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이거를 무조건 뭘로 끌어오는지 보세요. 어디에다가? 원형에다가 뭘 붙여요?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요. 맞죠? 어떤 시제든 상관없이 동사가 나오면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줘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eating이 나왔어요. 맞죠? 근데 문장이 뭐가 남았냐면 eating the ramen she was TV. 그래서 이게 무슨 문장이 됐는데요? 이 문장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As she ate the ramen, she was TV. 그녀는 라면을 먹으면서 그녀는 TV를 봤다라고 하는 이 그녀는 거리는 이상한 문장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Eating the ramen, she was TV. 라면을 먹으면서 그녀는 라면을 먹고 있는 그녀는 TV를 봤다. 맞죠? 그죠?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말하고 쓰는 문장으로 바뀌었잖아요. 맞았어요?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분사구문을 만드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After she ate the ramen. 봐봐. 그녀가 라면을 먹었어요. 근데 다 먹고 난 거죠. 이건 after니까. 그죠? 먹고 나서 she went back to her desk. 그녀는 그녀의 책상으로 되돌아갔다. 맞죠? 그죠? 이거를 잡아라. 만약에 여기서 이 애프터를 생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분사구문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eating the ramen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문장을 잡아. 여기서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애프터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아까 그 문장이에요. 지금 그녀가 라면을 먹은 후에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간 거죠. 다 먹고 간 거죠, 이건. 그죠? 근데 이 밑에 있는 eating the ramen. 그러면 라면을 먹으면서 돌아간 건지, 먹기 전에 돌아간 건지, 먹고 나서 돌아간 건지를 몰라요. 그죠? 이럴 수 있는 분사구문이 나오면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접속사를 놔두는 게 좋겠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접속사의 의미를 꼭 이 전후 관계를 밝혀주고 싶어요. 그러면 분사구문의 첫 번째는 그녀는 라면을 먹은 후에 그녀는 자리로 되돌아갔다. 책상으로 되돌아갔다 해서 제일 먼저 접속사를 뺐는데 일단 접속사를 안 빼요. 접속사를 그냥 놔둬요. 접속사를 그냥 놔둬요. 접속사는 그냥 놔두죠. 그런데 주어는 그녀는 거리기 쉽지 않으니까 그녀를 하나 뺀 거예요. 이렇게. 그녀는 뺐어요. 그러면 무슨 문장이 나왔는지 보세요. After ate the ramen이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그죠? 접속사는 있는데 동사가 과거 동사가 튀어나와 버렸어요. 이건 분사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뭘 만드는지 보세요. 어떻게 해요? 동사가 남았으면 자 이제 이 동사를 어떻게 만든다? 분사로 만드는 거예요. 이세다가 원형을 찾아서 이씨 어디 갔어? 원형을 찾아서 ing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뭐가 계속 살아있죠? 접속사가 계속 살아서 내려오죠? 여기서 살아서 이렇게 내려오죠?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After eating the ramen. 그럼 이제 뭐가 됐어요? 라면을 먹은 후에 이렇게 됐어요. 맞아요? 봐봐. 본사 부문은 썼는데 그녀는 거리지도 않으면서 예, 전후 관계도 딱 접속사가 있으니까 그냥 딱딱 떨어져요. 그죠? 예. 그 얘기가 와전될 이유가 없어요. 라면을 먹은 후에 그녀는 그녀의 책상으로 되돌아갔다. 됐어요? 이 두 개 해석 쓰세요. 자, 옆에다가 빈칸에다 해석 쓰세요. 두 개 다. 가져. 데스크에 가서 가져와. 데스크 가서 가져와. 그 지난번에 내용필도 가져가지 않아. 데스크에 가서 가져오세요. 자, 다 썼어요? 접속사 있어도 되죠? 분사구문 만들 때 접속사 있어도 되죠? 네. 그죠? 애프터 있었잖아요, 지금. 접속사 있어도 되죠? 네, 있어도 돼요. 자, 다 쓴 사람은 이제 제일 첫 번째 판으로 가서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이 과정을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잘 봐. 분사구문이란 접속사,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에 그 다음에 다음 주절에 주어, 동사가 있는 구조의 문장에서 맞아요? 접속사절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맞죠? 얘네들 두 개가 서로 일치할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맞아요? 그랬을 때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접속사와 주어를 빼버리죠? 맞죠? 그 다음에 동사를 무조건 뭐로 바꿔요? ing로 바꿔요. 사실 정확하게 분사라고 하지만 다 뭐로 바꾼다고 알고 있어요? ing로 바꾼다고 알고 있어요. 맞죠? 그죠? 그런데 니네도 알잖아. 지금 이런 분사구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런 being tired 이거 보여요? tired 이런 거 보여요? 이런 분사구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분사구문이잖아요. tired. 그 다음에 니네 방학 때 했던 거 설명 다시 한번 잠깐 보여줄게요.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 한번 볼게요. 음.
이런 거 기억날걸요? 368번. 368번. 이런 거 기억날걸요? written in his English. 이런 거 기억나죠? 그거 봤던 거 기억나죠? 자, 이거 보니까 written in his English, the book is suitable for beginners. is suitable for. 적합한이니까. 자, 여기 is English. 어떤 영어? 쉬운 영어. 맞죠? 쉬운 영어로. written 이거 뭐예요? 쓰여? 저 있는 거죠. 맞죠? 쓰여진 그 책은 초보자에게 적합하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전부 다 ing도 있지 않아요? 막 이렇게 이런 거 나와요. written 이런 것도 나와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 ing로만 바꾸는 게 아니라 과거분사로도 바꾸네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자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봐야죠. 자 봐. 이 원래 문장 보세요. Because she was tired. 이제 그녀가 어땠어요? 피곤했어요. 맞죠? 피곤했기 때문에 she came back home. 어디로 왔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곤해서 집에 갔다고요. 그럼 봐봐. 자, 그녀는 피곤했기 때문에 그녀는 집에 돌아왔다. 여기서 빼도 되는 거 그녀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빼는 건 접속사. 맞아요? 그럼 보세요. 분사구문 지금까지 만들던 것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접속사 뺐어요. 그녀는 거릴 필요 없으니까 뺐어요. 그런데 이 문장의 동사가 뭐예요? was tired예요? was예요? was예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분사구문은? was의 원형을 찾아서 ing를 붙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being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being tired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분사구문 해석해 볼까요? 피곤해서. 맞아요? 맞죠? 그래. being tired. 피곤해서 그녀는 집에 돌아왔다.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되라. 여기서 피곤해서라고 하는 말은 being에 들어있어요. tired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쓸모 없잖아요. 지금 쓸모 없으니까 뭐예요? 빼도 의미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tired만 남지. 맞아요? 아까 거 다시 볼게요. 자, 봐, 얘들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것은 쉬운 영어로 쓰여, 그 책은 쉬운 영어로 쓰여 있어서 그 책은 적합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뭘 뺄 수 있어요? 접속사하고 주어를 뺄 거 아니에요. 똑같으니까. 보세요. 동사는 is written의 is죠, 그죠? 그러니까 being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 됐어요? 쉬운 영어로 쓰여져 있어서 그 책은 이렇게 할 거죠? 그러면 쓰여져 있다는 말은 어디 들어있어요? 전부 written에 들어있죠, 또. 그러니까 뭘 뺄 수 있어요? 쓸모없는 거 또 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아시겠어요? being이 생략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식하면 되겠죠.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 분사 구문에서 being은 보통 생략한다. 뭔지 알겠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걸 생략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남았다? 예, 이걸 생략하고 이걸 지워버렸어. 이렇게 딱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딱 지웠더니 tired만 남아요. 맞죠? 분사구문이에요. tired, she came back. 뭐예요? 피곤해서 그녀는. 맞죠? 누가 피곤한 거예요? 그녀가 피곤한 거예요. 맞아요? 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거 한번 가볼게요. 자, 니네 이거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요? 자,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As it was a public holiday. 그날은 공휴일이었다. 맞아요? 때문에요, 이 예전은. 그날은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all the shops were shut. 모든 가게들이 닫혀 있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맞아요? 맞죠? 잘 봐라, 얘들아. 그날은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가게는 닫혀 있었어요. 자, 지금 앞에 있는 주어는 그날이고 그 뒷절의 주어는 모든 가게들이에요. 주어가 똑같아요? 달라요. 그죠? 달라요. 그죠? 다른데 앞에 주어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휴일인 모든 가게예요. 이상하죠?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가서 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봐봐. While the family was waiting for him. 보세요. 가족이죠?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이에요. 누구를? 그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전화가 울렸다. 맞죠? 자, 앞절의 주어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맞아요?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전화가 울렸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막 기계적으로 다 빼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봐라. 니네들 이렇게 해서 빼버리면
이렇게 이걸 빼버리면 무슨 말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접속사 없애렸지, 주어 없애렸지, 그리고 동사를 ing를 만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being waiting for, 맞죠? 그를 기다리고 있는 전화가 울렸어요. 맞아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아니에요. 이상하죠? 전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를. 맞죠? 다른 문장에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봐. 이 앞에 있는 문장 보세요. eating ramen. 라면을 먹은 게 누구예요? 그녀가 먹는 거예요. 맞죠? 라면을 먹으면서 그녀는 TV를 봤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보자. 주어가 지금처럼 어떻게 생겼어요? 자, 자 주절의 주어와 접속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얘네들이 같지 않아요. 얘네들이 같지 않으면 다른 경우 여기처럼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자 보세요. 분사구문이니까 접속사는 놔둬요. 접속사는 놔둬요. 네, 접속사는 생략해요. 놔두는 게 아니라. 근데 주어가 다르니까 주어는 어떻게 한다? 주어는 놔둬요. 근데 보니까 그 다음에 동사가 어떤 게 동사예요? was waiting이 동사니까 was가 동사니까 was는 어떻게 만들어요? 원형의 ing being을 만들어요. 그럼 무슨 형태가 나왔는지 보세요. The family being waiting for him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오 어려워지죠 이제 갑자기. 난 이걸 못할 것 같은데. 난 이걸 도저히 분사구문이라고 못 볼 것 같은데. 네, 그럴 리가 없지. 왜냐하면 지금부터 경험을 하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나아지니까. 자, 보세요. The family being waiting for him. 무슨 문장이 됐어요? 가족이 그를 기다리는 동안, 가족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건 아무데나 넣는 거 아니에요? 접속사는 어차피. 여기서 being도 기다리고 있는 건 다 waiting에 들어있으니까 being도 빼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자, being을 빼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 The family waiting for him. 가족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전화가 울렸다. 가족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이런 문장이 탄생해서 잘 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건 어떤 형태의 문장이 남는지 보세요. 명사가 있는데 갑자기 뒤에 현재 분사로 이어지는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식하는 게 아니에요. 봐보세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전화가 울렸다예요? 아니죠. 분명히 내용은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는데 어떻게 이런 문장이 탄생하지? 주어가 다른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분사구문 앞에 주어를 써줘야 되니까 명사 주어가 있고 waiting for 이렇게 나오는 문장이 탄생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서 만들어 볼게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는 날짜예요. 자, 그 날이에요. 그 날은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가게들이 닫혀 있었다. 분명히 주어가 달라요. 그럼 우리가 만들 때 접속사는 묶을 거예요. 자, 보세요. 접속사는 묶을 거예요. 없앨 거예요. 주어가 달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놔둬야 되죠. 그죠? 있어요. 자, 동사는 뭐예요? was였어요. 그죠?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being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어떤 형태의 문장이 생기는지 보세요. 자, in being a public holiday 이렇게 생긴 문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날은 공휴일이어서 all the shops were shut. 모든 가게들이 닫혀 있었다. 이게 정상적인 문장이에요. 분사구문으로. 선생님,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이건 되게 어렵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 몇 개 보면 금방 알아요.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낳아주는 거예요. 원리가 이해를 낳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언어를 공부할 때, 특히 언어를 공부할 때 뭐가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그럼 여러분 뭘 안 한 거예요? 경험을 안 하는 거예요. 익숙해지질 않는다고 습관을 안 들이는 거라고. 알겠어요? 니네들이 쓰는 말은 요즘에 니네들이 학교에서 쓰는 말은 쌤한테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아주 낯설어요. 되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편해지는 거예요. 다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외국어는 그런 거예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몰랐다가 아 이거 그거야 라고 하는 그 형태 이거야 라고 하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원리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서 안 돼요. 문장으로 접근해서 익숙해진 다음에 원리를 그냥 섭렵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갖냐 하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처음에. 맞아요? 네, 만들었어요. 그런데 분사 구문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나왔어요? 비동사가 그 문장에 동사인 경우가 나왔어요. 그죠? 그럴 때는 보니까 생략해도 되는 형태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됐어요? 필요 없는데 분사구문으로 안 만들어도 되는 문장까지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문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문장이 탄생해요. 봐. The family being waiting for him. 이런 문장 아주 낯설죠? 해석해 보세요. The family being waiting for him. The phone. 해석해 보세요. 이거 시작. 가족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 뭐가? 전화가 울렸다. 자, 한 번 더 해보세요. 시작. The family be waiting for him. The phone 해석해보세요. 그 가족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밑에 거 읽고 해석해보세요. 시작. The family waiting for him. The phone 해석해보세요. 그 가족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자, 이제 이런 문장을 자꾸 봤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해요. 자, 봐. 그게 어디서 적용되냐면 여기서 적용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It being a public holiday for the shops were 해석해보세요. 그날은 공휴일 이어서 모든 가게들이 닫혀 있었다. 이런 문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어 다음 being 나오는 문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익숙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어를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리로 이렇게 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게 되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언어의 이해는 습관을 통해서 그런 적 있다. 이게 이해예요. 알겠죠? 라면 하나 말인데.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생긴 문장들 이상해요? 이상해요? 낯설어요? 안 낯설어요? 그러면 분사구문에 대해서 이제 좀 익숙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Arriving 시작. Arriving at the terminal, we found the bus gone. 자, found the bus gone 알려줄게요. found는 오형식 found에 버스가 목적어예요. 버스를 발견했어요. 근데 버스가 gone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gone인데 가진 거죠? 사라진 거죠? 알겠어요? 네, 얘가 목적 보호예요. 얘들아, 목적어, 목적 보호 사이에는 is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목적어, 목적 보호 사이에 비동사 하나 넣어서 관계가 성립되면 그게 목적 보호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 형식이 뭐예요? 이 형식 대표 동사가 뭐예요? 비동사예요. I am happy가 이 형식이에요. 맞아요? I하고 he is happy가 이 형식이에요. 맞죠? he하고 happy 사이에 뭐 들어가요? is 들어가죠? 알겠어요? 목적어 보호 사이에는 비동사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자, bus is gone. 어때요? 버스가 사라진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보세요. Arriving at the terminal, we found the bus gone. 뭐라고 써 있어요? 터미널에 도착한 게 누구예요? 누가 도착한 거예요? 우리가 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우리는 버스가 가는 걸 발견했다. 맞죠? 그죠? 가고 없는 걸 발견했다. 이런 거죠. 자, living을 보면서 시작. Living in a town, he has few visitors. 뭐라고 써 있어요? 어디에? 네, 뭐 이건 시골이라고 하세요. 그냥 타운, 뭐 시골의 한 도시에 사는 게 누구예요? 그죠? 그래서 그는 방문객이 없다. 자, going 시작. Going by air, by air, air 공중에 의해서 가는, 공중에 의해서 이게 무슨 교통이겠어요? 예, going by air, you could get there before that. 뭐라고 써 있어요? 비행기로 가는 게 누구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나? 너가 가는 거죠? 비행기로 가면 너는 맞아요? 비행기로 가면 너는 could get there 거기에 도착할 수 있다. 어두워지기 전에 거기에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맞아요? 됐어요? 얘들아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 한번 보자. 그럼에도 안 이런 뭐뭐해도라니. 도우는 뭐뭐해도 불구하고요. 맞아요? 비록 뭐뭐일지라도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Though school was over. 학교가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맞죠? 그럼 애들 집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근데 그 남자 아이들은 그 소년들은 didn't go. 집에 가지 않았다. 맞죠? 봐봐.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양보절 접속사라고 했지. 양보라는 말을 하는데 주원아 양보는 이런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지만 너에게 빵을 주는 게 양보예요.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내가 비록 이럴지라도 이거 안 하고 그거 한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포기하고 저걸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양보라고 하는 말을 접속사에다가 붙여줬어요. 그런 용어를 붙여줬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보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거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 접속사를 생략할 거예요. 맞아요? 주어 같아요? 주어 같아요? 안 같아요. 그죠? 자, 스쿨이에요. 맞죠? was예요, 동사가. 뭐 어떻게 하면 돼요? being이에요. 야,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school being over. 학교가 어떻게 됐어요? 끝났는데 애들이 집에 안 가요. 맞죠? 그럼 이거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가 끝났는데 안 가니까 여기다 무슨 접속사를 넣어줘요? 에도 불구하고 접속사를 넣어줘요. 맞아요? 자, 쌤이 앞으로 가서 니네 이거보다 조금 쉬웠던 거 한번 해줄게요. 잘 보세요. 자, 요거 봐봐. 자, 요거 봐봐. Admitting what you say, I still. 나는 여전히 생각한다. 내가 옳다고. 네 말한 게 인정해. 네 말한 걸 인정해요. 싸웠어요. 둘이 막 싸웠어요. 내가 네 말을 인정은 해. 근데 나는 여전히 내가 옳아. 그럼 여기 무슨 관계예요?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옳아. 이런 얘기한 거죠.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일치라도 관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 뭐 넣어야 돼요? 뭐뭐 일치라도라는 말을 넣어야 돼요. 자, 보자 이제. 여기 갔어요. 자, 우리 프린트 갔어요. 이거 보세요. Living next door. next door는 영문이에요. 옆집은 영문이에요. 맞죠? 옆집은 영문으로 들어가요. 이게 옆집이에요. 옆집. 옆집에 살아요. 옆집에 살면 얼굴 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못 보면요. 근데 한 번도 못 보면요. 무슨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예요. 맞아요? 자, seldom의 뜻이 뭐예요? 좀처럼 뭐뭐 아님. hardly랑 똑같죠? hardly랑 똑같죠? 좀처럼 거의 뭐뭐 아닌이죠? 자, 그럼 보세요. I seldom see her. 나는 그녀를 좀처럼 거의 보지 못하죠. 무슨 관계예요? 옆집에 살아요? 거의 못 봐요. 무슨 관계예요? 살아도 못 봐요. 맞죠? 삶에도 불구하고 못 봐요. 무슨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예요. 맞아요? 여기는 앞에 어떤 접속사가 있었게요? aldo가 있었어요.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니네 둘은 이따 남어. 다시 해줄게. 처음부터. 알았죠? 넌 졸았으니까 남고, 넌 못 알아들었으니까 남고. 알았죠? 자, 일단 질문할 거예요, 바로. 자, 맞아요? 됐어요? 됐어요? 아니, 얘는 다음, 어지간히 삐치지 걸고 안 왔거든. 이거 토요일 온 게 거의 없어, 그치? 네, 아는데. 아, 그래. 토요일 날. 아는데. 안 왔어. 이제요. 니는 거의 안 왔어. 그냥 아는데. 몰라. 자, 너가 안 온 거야, 뭐, 아예 그냥 내놔보는 거야. 자, next door. 자, next door. 자, 이런 거예요. 자, 옆집에 살지만 나는 그녀를 거의 보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절 어렵죠. 분사구문으로 했는데 앞뒤 내용을 보고 내가 접속사를 하나씩 더 넣어서 가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들어가 볼게요. 자, 봐봐. 자, 이제부터 진짜로 남길 거예요. 쌤이 학습 시간 잠깐 줄 건데 질문했는데 모르면 남겨서 다시 갈게요. 처음부터. 자, 보세요. 분사구문의 부정형 볼게요. 잘 봐. As I don't know where she lives. 자,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뭘 몰라요? Where she lives. 뭘 몰라요? 그녀가 어디 사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문에요. 나는 그녀를 방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내가 그녀가 사는 데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방문할 수가 없어요. 이거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접속사 빼겠죠? 맞죠? 그 다음에 주어 똑같으니까 주어 빼겠죠? 그러면 동사는 뭐예요? know예요. 맞죠? know를 ing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이거를 빼버리면 분사구문을 그렇게 만들면 knowing where she lives는 그녀가 사는 걸 아는 게 되는 거잖아요. 알아서 방문할 수 없다니 이거 뭔 소리예요?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되죠? 불구하고의 문장이 돼버렸죠 이건.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 문장의 뜻을 살리려면 not은 살려놔야 되는 거죠. 맞죠? 예, not을 어디다 쓴다?
자, 분사 구문의 부정, 분사 앞에다가 쓰시면 돼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 있습니다. 분사 구문의 부정형은 맨 앞에 다시난 never를 써서 나타내는데 오케이, 됐어요? 만약에 분사 구문 앞에 다시 써 있어요. 그러면 부정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제 보자. 자, 마지막 한 문장 남았어. After I had finished my assignment. 자, 내가 나의 assignment, 나의 숙제예요. 나의 숙제를 끝냈다예요. had finished예요. I went out for a walk. 난 어디 갔어요? 산책 갔다. 자, 봐봐. 자, 쌤 여기다 이거 띄웁니다. 시간의 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현재예요. 여기가 과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더 먼 과거, 대과거가 있어요. 맞죠? 자, 대과거는 더 먼 과거라고 하는 말을 더 짧게 쓰고 싶었던 거야. 자, 봐봐. 자, 과거에 뭐가 있냐면 이 말이 있어요. 자, went out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had finished는 뭐예요? 그거보다 더 먼 과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시간에 얘기를 했는지 보세요. 내가 나의 숙제를 끝낸 게 먼저죠. 숙제를 끝냈어. 끝낸 다음에 나는 선택받았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잘 봐. 이걸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볼게. 이렇게 되겠죠? 자, 접속사 없애겠죠?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를 생략하겠죠? 맞아요? 그럼 동사가 had finished예요, finished예요? finished예요? 그럼 시간이 똑같아지는데 동사가 had finished예요, finished예요? had finished죠? 시간이 달라졌잖아요. had 때문에 시간이 달라졌잖아요. 무슨지 알겠어요? 동사는 여기서 had finished예요. 얘가 동사예요. 그러면 분사구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뭐에다 ing를 붙여야 돼요? had에다가 원형을 찾아서 ing를 붙여야 돼요. 맞아요? 자, 그래서 having finished라는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자, having finished my assignment, I went out for a walk. 이렇게 나왔어요? 자, 무슨 뜻이에요? 나의 숙제를 끝냈을 때 나는 산책하러 나갔다. 맞죠? 봐봐. 어떤 분사구문을 봤는데, 전화, 어떤 분사구문을 봤는데 시작이 having pp로, having finished로 시작을 해. 뭘 의미해요? 자, 대답해봐. 아무나. 어떤 분사구문을 봤는데 having으로 시작해요. having finished 이렇게 having pp로 시작해요. 뭘 의미해요? 그 절의 동사가 어느 시점이었다? 대과거였다. 과거는 여기 있지. 대과거였다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밖으로 나간 것보다 끝낸 게 먼저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having pp로. 맞아요? 니네 학교에서 배웠잖아 이거. 리오나 맞죠? 학교에서 배웠죠? 선생님 뭐래요? 자, 뭔 프린트 왔는데 나한테. 아직 그니까 7번 문법을 아직 안 나왔다고? 니네 7번 문법을 아직 안 나왔다고? 이거 7과인데? 아직 안 7과를? 니네 아직 7과 안 끝났어 학교에서? 7번 안 끝났는데 7과를 안 하고 8과를 먼저 했어? 문법은 안 해도 문법을 안 하고 문법을 안 하고 항상 문법 먼저 하고 나오잖아. 자, 자 이제 보세요. 자 봐봐. 자 이제 마무리 들어간다. 마무리 들어간다. 이제부터 너희들 학습 들어갈 거야. 너희 자습 들어갈 거야. 그리고 쌤이 질문했을 때 못하면 그냥 거기 그냥 계속 남아있으면 돼. 오늘 백현에도 수업 안 해. 자, 백현에도 문제만 풀려도 돼. 알았죠? 쟤는 잘해. 쟤네는 전부 다 암기를 통으로 다 했어. 쟤들은. 똑똑해. 난 똑똑해졌어. 쟤들은 똑똑해졌어. 자, 니네들보다 좀 독해, 쟤들이. 아니야. 쟤들 좀 독해졌어. 그래요? 자, 보자. 자, 봐봐.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 자, 보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Waking up late, I had to hurry.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맞아요? 해석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늦게 일어난 게 누구예요? 내가. 그죠? 늦게 일어난 나는 서둘러 있다. 맞아요?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after eating the ramen, she went back to her desk.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접속사 써도 돼요. eating이라고만 쓰지 않고 after 써도 돼요. 그러면 뭐가 더 선명해져요? 의미가 더 선명해져요. 맞죠? 라면을 먹은 후에라고 딱 찍어줘. 이거 F 안 써주면 전인지 후인지 면서인지 내가 마음대로 막 넣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의미가 오해될 수 있을 때는 넣어줘요. 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없어요? being tired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떨 경우에 그 접속사들의 주어 동사가 비동사일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tired만 남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 나올 수 있었어요. 뭐? 이런 거, unemployed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올 수 있었어요. 이런 거 아까 written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있어요.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주절의 주어와 자, 접속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A family being waiting for you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가족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맞아요?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The family waiting for you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being마저 생략되고 여러분들이 뭘 인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봐야 되는 문장이 이런 것도 분사구문으로 이런 것도 분사구문으로 이런 것도 분사구문으로 보는 습관이 들어있어야 돼요. 이번 시험 볼 때. 그러면 좋아요. 나중에 평생 편해. 자, 여기 이렇게 생긴 분사구문들 arriving at the terminal, leaving the town, going by air, living next door. 맞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마지막에 living next door, I seldom see her는 보니까 조금 애매한 게 그럼에도라고 하는 말을 넣어줘야 돼요. 접속사로. 맞죠? 왜? 내용을 보고. 자, 그럼 보세요. 마지막이에요. 분사구문의 부정형 not knowing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분사구문을 부정한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having finished my assignment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이런 분사구문이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정원아 이거 뭘 의미해요? have finished. 이 동사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전이라는 걸 얘기해요. 맞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have PP 아니에요. had PP지. 알겠어요? 네, 됐어요. 자, 지금부터 딱 5분 줄 테니까 위에서부터 자, 긁어 내려옵니다. 자,